글로리스 큐리 러버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 글로리아 지니 글로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한국 요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다음에는 비밀이에요. 다음에는 하지만 여태까지 첫 번은 제가 집밥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 떡볶이 했어요. 그쵸? 기억하세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집안이 요리를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자랐죠.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도 하시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사실상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음 어찌됐건 요리를 하다 보니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다 보니 요리를 좋아하게 됐고 손쉽게 만들게 됐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은 절대 미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뭐가 들어있는지를 굉장히 잘 맞추고 엄청난 미식가고 음 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요리가 굉장히 쉬웠어요. 요리가 참 쉬웠죠. 일단은 처음에 소개한 영상, 이제 오늘 두 개를 그냥 제가 설명을 할까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한국 요리예요. 저희 집은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는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수원 분이시기 때문에, 뭐, 얘기를 굳이 하자면 이제 저희 외갓집이 수원 하춘옥이라고 갈비 원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갈비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가업을 이어오신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저희 삼촌이 3대째 하고 계시고요. 물론 지금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준비 중에 계시고 아직은 확실하게 뭐 가게가 있지 않지만 언앤 오프 하지만 일단은 이 손에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집밥. 요즘에 사실은 웰빙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집에서 있는 이제 시간을 보낸 일이 많게 되면서 이제 집밥이나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 어떤 웰빙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흔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슬로우 푸드라는 게 꽤 인기가 있죠. 그래서 무슨 밀kit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들 소개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 집은 된장, 고추장 그리고 뭐 청국장도 원래 충청도는 청국장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아버지가 김치를 신선한 것만 해서 겉절이를 주로 많이 해서 먹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김치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없을 땐 대여섯 가지 정도, 있을 때는 어떤 10가지 정도 김치도 다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항상 김치를 담가요. 매주 저희 어머니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사 음식도 좀 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해서 또 어머니 바쁘시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됐죠. 그리고 어, 뭐, 저희 집은 이제 저장 음식이라고 하죠. 일명 슬로우 푸드. 김치도 있고, 또 뭐, 오이지. 이제 여름에 잘 먹을 수 있는 오이지.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나왔던 마늘쫑도 간장에 이렇게 해서 먹고, 짠지라고 해서 무를 소금에다 절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치미. 저희 집에 항상 동치미가 이제 여름마다 있을 수 있고.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야채가 있냐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요리를 해 먹어요. 저희 집은. 그리고 대들고 유기농이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배추라든지 옛날에는 이제 배추를 저희가 김장철에 아버지가 해갖고 오시면 집에서 김장 김치도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묵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주 콩콩하게 묵은 그런 김치를 좋아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입맛이 젊은 친구들하고는 같을 수 없지만 또 우리 집은
반찬이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 계절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뭐 콩나물 무침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었죠? 오이주도 있었고 감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볶죠. 그래서 그런 볶은 감자류도 있고 감자도 다양하게 우리나라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고 하면 무슨 인스턴트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단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어센틱한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먹는 걸 원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뭐 된장, 고추장, 김치를 담는 건 어렵더라도 해보려고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를 조금 해볼 생각이고, 일단은 맛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요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레시피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제가 딱 눈대중 보고 맛을 보고 비율을 맞추고 어떤 게 그 음식 간의 어떤 궁합이라고 그러나 조절이라고 그러나 그런 불 조절도 하고 그런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따지는 몇 g을 넣고 뭐 얼마를 넣고 이런 거를 제가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볼 것이고 아무튼 그날은 저희 집 이제 먹었던 그 고추를 불에다가 이렇게 이제 볶아서 간장 넣고 마늘 넣고 했던 꼴뚜기 넣고 했던 고 꼬리고추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볶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와 집에 반찬이 한 열 몇 가지가 항상 돼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오이하고 도라지 생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어머니가 점심 때 국수해서 주셨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항상 아주 유기농으로 잘 먹고 있답니다. 그게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먹기 때문에 건강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식구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된장찌개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자면 된장찌개는 사실은 이제 만드는 거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걸 만드는 거 보면 한국 분들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된장찌개는 저희 집은 멸치 육수를 내서 해요. 근데 멸치 육수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멸치를 물을 넣고 끓이는데 이게 이제 7분 내지 9분 사이가 넘었으면 물론 똥을 따고 하지만 넘었으면 이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멸치를 건져내고 멸치 육수에다가 된장을 넣고 끓이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뭐라 그래야지? 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다시마라든지 양파라든지 무슨 다른 이제 뭐 야채 같은 걸 넣고 육수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갖고 국과찌개를 끓이면 훨씬 더 이제 맨 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된장찌개는 일단 양파는 단맛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맛을 내는지를 제대로 안다 하면 그 요리를 할 때 어떻게 응용할지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된장찌개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다 준비를 해놨고 기본은 육수 육수를 한 다음에 된장은 저희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든 지 몇 달 됐는 5월 달에 만들었구나. 올해 5월 달에 만들었고 좀 더 오래돼서 한 1, 2년 된 이제 묵은 된장 색깔이 다르죠 된장은. 왜냐하면 된장을 담그고 나면은 메주에서 이제 소금물이 메주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이제 흥건하면서 발효가 되면서 되는 게 된장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오래 있으면 그게 간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추장은 좀 달라요. 메주를 이제 좀 빻아서 갈아서
기름하고 뜨거운 물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찹쌀가루라든지 그런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게 고추장이고, 그리고 장독에 넣어둬야 되죠. 된장은 굉장히 쉽죠. 소금물, 천일염의 소금물을 맞춰서 뜨겁게 한 다음에, 뭐 뜨겁지 않아도 돼요. 차갑게 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동전 크기 모양,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란이 떠오르면 그런 다음에 그걸 붓고 숯하고 고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봉인 된장이 거기서 노골노골해지고 이렇게 물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 한마디로 펑거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도와주도록 이제 하도록 돕는 게 사실 된장이에요. 단복장이라는 것도 따로 있고, 이제 무슨 된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띄우는 거고요. 콩을 발효해서 띄우는 거고. 짜장도 사실은 춘장이라고 해서 그 된장 같은 거를 약간 더 다르게 발효한 종류이긴 해요. 그 한국식 짜장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된장, 저희 집은 새로 만든 된장과 옛날 거를 섞어 색깔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된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된장 같은 경우는 발효하면 안 되고 체에다가 풀어야 돼요. 체에다 이렇게 풀어서 이게 곱게 관리들을 해야지. 이제 일반 뭐 시판에 팔고 있는 된장은 뭐 괜찮게 할지 몰라도, 정말 재래식 된장은 체에다가 이렇게 갈아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딱딱한 재료부터 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된장찌개 할 때 무슨 재료를 뭘 넣어야 된다는 공식은 없어요. 뭐 이제 뭐 해물을 하고 싶으면 해물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순두부찌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넣고,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저는 양파부터 들어가죠. 양파가 제일 익기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나서 양파 넣고 호박 넣고, 아니죠, 감자죠, 죄송해요. 감자 넣고 호박 넣고 양파 넣고, 그게 제일 약한 순서대로. 뭐 호박하고 양파는 더 비슷한데, 그리고 약간 고기를 넣게 되면 그 멸치 국물의 시원한 맛과 함께 고기 맛이 나서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마늘 가른 것도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된장찌개는 케바케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된장찌개는 제가 만들어도 매일매일 그 상황이 달라져요. 된장찌개라는 건. 그러고 넣은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불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끓는 거 보고, 맨 나중에 두부를 넣고, 두부가 좀 이렇게 잘 끓으면은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된장찌개예요. 근데 뚝배기 하면 더 맛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드렸던 것 중에 쌀 해서 이제 냄비밥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사실은 밥통을 많이 쓰긴 하지만, 냄비밥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또 특별하잖아요. 그 돌솥에 하는 냄비밥은.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예요. 물에다가 쌀뜨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쌀뜨물이 여러 가지 용도를 찌개 끓일 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걸 밥을 살짝 한번 씻어서 하루 저녁 정도 불려 놔두면 밥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밥이라는 거는, 쌀이라는 거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물을 먹어서, 열과 함께 물을 먹어서 밥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냄비밥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불 조절이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불을 센 불로 해서 밥이 이제 확 끓고 나면, 이게 넘치겠죠, 돌솥은. 그러면 불을 확 줄여야 돼요. 어느 정도 은은한 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약간 바글바글 끓고 나면, 그 끓을 때 어떤 사람은 다시마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야채를 넣기도 하지만, 돌솥비빔밥, 뭐 돌솥밥이라 하지만, 저희는 그냥 쌀을 한다면 불을 약하게 하고, 약하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훅 하고 지고 나면은, 그때 불을 살짝 조금만 더 세게 하시면 이제 그 안에서 뜸이 드는 거예요. 밥이 익으면서 수분이 이제 안으로
증발하기도 하고 아주 쌀알은 숨을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밥이 소불소불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는 흔히 된 밥을 좋아하게 되고 진 밥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그날 저는 누룽지를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집밥이었고요. 앞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반찬 만드는 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조금씩 할 거예요. 많이씩 안 하고. 첫날이라 집밥을 소개하느라고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 했던 제가 떡볶이를 했죠. 이제 간장 떡볶이 있고 궁중 떡볶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떡도 구했을 뿐더러 간장이나 뭐 이런 게 그리고 고추가 사실은 어디였더라? 그 스파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무역 통로를 통해서 실크로드 쪽에서 이제 고추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사실은 옛날엔 귀했어요. 된장, 간장이 좀 많이 활용하던 편이었지 고추장은 조금 더 나중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식 역사를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궁중 떡볶이가 제일 먼저 옛날에는 발전됐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먹을 수 없었던 게 떡볶이였죠. 그래서 떡을 볶고 쌀이 귀했기 때문에 이제 쌀을 떡으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떡이 있으면 그 떡을 간장으로 양념을 하고 고기를 얇게 채 썰고 제가 한 것도 아주 그렇게 좋은 궁중 요리, 궁중 떡볶이에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야채도 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버섯도 들어가면 참 맛있는데 뭐 요즘 요리야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목이버섯도 넣고 다시 얘기하자면 재료부터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마늘 가른 걸 넣고 그리고 마늘 가는 거 넣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간장을 살짝 넣고 이제 떡부터 저는 끓여요. 왜냐하면 떡이 물러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너무 하면 퍼지고 일단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을 불게 되니까 떡을 넣고 그 다음에 야채를 이제 제일 잘 안 익은 거 고기를 먼저 넣으면 좋겠죠. 아마 고기가 좀 익어야 되니까 이제 고기도 사실은 볶아서 넣기도 해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간장에 양념을 해서 그러고서는 고기 볶아서 볶은 다음에 넣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궁중 요리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뭐 양파라든지 파프리카도 색깔별로 있으면 색깔 내기가 좋겠죠. 그렇게 해서 뭐 초록색이 좀 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간장의 맛으로 외국인한테 맵지 않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지금 우리가 먹는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멸치 국물에다 고기를 넣거나 뭐 아니면은 뭐 멸치 국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다시다나 미원 쓰는 걸 딱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야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근을 넣어도 되고 물론 라볶이는 제가 좀 다르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넣고 야채 넣고 떡 넣어가지고 떡 먼저 이렇게 졸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떡볶이도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만들면 우리 떡볶이 못 만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희 또래는 아니면 20, 30대까지만 해도 애들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떡볶이 좋아하는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외국인들한테 한국 요리를 소개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 어떤 왔을 때 잘 먹을 수 있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리 소개는 그렇게 됐고요. 다음번부터는 한국 요리를 좀 제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영어를 먼저 찍고라든지 한국말을 찍고 영어를 한다든지 그런 요리를 2번 해야 되긴 해요. 그래도 번거롭더라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겠고 이제 갈비는 사실상 저희 집안일이기 때문에 삼촌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서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저도 아직까지 100%는 다 알지 못하고 어떤 비밀은 좀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음식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한국 역사 2탄 삼국유사 그리고 일부 고구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